안녕하십니까. 명인들의 복귀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2,500대, 2,500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 8, 9, 10월 달 조정을 마무리하고 11월 달이 저는 저점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1월 첫날이 저점이었습니다. 11월 우리 거래 기준으로 보면 11월 2일 첫 거래일 시초가 영역이 오히려 딱 이번 조정의 저점이 되고 11월부터 시장이 이제 완전히 출발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시장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 2,550포인트 이상까지 봤어요. 종가로는 2,540이 안 되고 39포인트로 마감했지만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 아직 900대가 아니라 800대에 위치하고 있고 내 주식들은 별로 올라온 게 없는데 시장만 올라가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시장 떨어지면 내 주식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장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됐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그러니까 직전 편향적인 시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전에 조정장이면 주식이 좀 올라가도 계속 불안해요.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역으로 직전에 시장이 되게 좋았을 때는 분명히 추세가 꺾이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죠. 반대로 오히려 장이 좋은데 직전에 좀 조정 좀 받았다고 해서 계속 보수적 시각 가지고 있으면 주식 다 놓치죠. 지금은 시장이 재상승으로 방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흔들리거나 떨어지더라도 이건 뭐예요 이제? 기술적 조정. 상승 쪽으로 방향. 애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세 상승이에요. 그리고 그 대세 상승권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대선이나 연말 수급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야 된다. 11월 제가 애초에 11월 중순 정도 중초순 정도까지가 아마 조정이 아닐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초순에 이제 조정이 끝나버렸는데 요 조정 끝났어요. 조정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큰 상승의 방향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정리하기 전에 저는 항상 큰 거 먼저 여러분들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지금 이번 주 오늘 어떤 포지션인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주 크게는 대세 상승이에요. 여기 이 라인이 쭉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한 7, 8년 조정 받았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조정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정 나오고 2007, 8년도에 한번 상승 주고 깊게 조정 이번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까지. 원래 이게 작년 연말에도 고개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막 좋아지고 근데 코로나로 오히려 밑에서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버렸죠. 매물들을. 그리고 이 추세로 복원해가지고 지금 위로 방향 잡은 겁니다. 저희 월봉 위로 방향 잡았죠. 애초에 이렇게 정도까지 조금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세우면서 오히려 조정이 짧게 끝났어요. 짧은 조정일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시장은 방향을 위로 잡았다. 나중에 2600 성장통 상관없어요. 기본 방향 중장기 상승이니까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장기 상승 중에 자 일봉으로 다시 봅시다. 장기 상승 중에 이거 코로나는 지나간 자리라고 이건 제가 판타지라고 이거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렇게 돌아 나간 겁니다. 이렇게 돌아 나가다가 여기서 기술 조정 3개월 주고 다시 원위치로 상승 복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떨어지면 이거 뭐예요? 기술 조정 이것도. 자 중기 조정 여기서 마무리 그리고 중기 방향 잡았어요. 좀 떨어져도 이거 기술적 조정. 기술 조정이에요.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때처럼 이런 거 제가 기술 조정이라고 그랬죠. 더 간다고. 이런 거 그랬죠. 제가 오히려 여기 사야 된다. 이상한 꽃버스 같은 거 다 정리해야 된다. 큰일 난다, 이거. 그리고 올라왔죠. 지금 요거 좀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하방 포지션 잡고 인버스니 꽃버스니 이런 거 잡고 계신 분들 조금 조정 나면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떨어진 건 다음에 떨어지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코로나도 상황이 끝나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17만 명 확진자가 하루에 나오는데도 주식시장이 백신 기대감으로 폭등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걱정할 게 없고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로 진입했다라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뭐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52주 최고가, 그런데 52주 최고가인데 5일선도조차 훼손이 없어요. 이거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죠? 근데 갭 상승이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으니까 조금 쉴 수는 있겠죠. 이 각도가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나중에 각도를 죽이는 조정 하나 정도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 각도로 계속 못 가니까 각을 이렇게 옆으로 트는 겁니다. 이런 조정 뭐 나와도 됩니다.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 정도 조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뭐 문제 없다. 저는 한 2,570 정도 봤는데 뭐 조금 조정 나와도 사실 문제 없으니까 뭐 그거 별로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사야 되고 그런 자리니까 시장 문제 전혀 없다. 자, 코스닥 잠깐 봅시다. 코스닥 답답하시죠? 걱정되실 거예요. 아닙니다. 걱정할 게 아니고 일단 형님이 위로 가고 있으니까 동생 별 부담 없습니다. 다만 수급이 문제, 수급만 문제예요. 수급만. 자, 문제가 수급밖에 없다면 결국은 이 수급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까? 대주주 3억 과세를 유예해 줬는데도 왜 이렇게 팔까? 간단합니다. 10억 과세는 유지가 되잖아요. 10억 과세는. 그죠? 그리고 올해 여러분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자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자금들도 10억 과세는 회피를 해요.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과세 기준 상향이나 이런 게 없었어도 원래 15년에서 작년에 10억 됐죠. 올해도 10억인데 뭐 작년이랑 10억 똑같으면 그렇게 매도 물량이 나가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연중에 들어왔다가 연말에 빼는 거란 말이에요. 연말 기준이니까 대주주 기준 그 금액 자체 10억이 연말 기준이니까 연말 기준은 내년에 과세되는 거니까 회피 물량은 10억도 있는 거예요. 3억이면 엄청났던 건데 10억도 있어요. 그냥 기관들이 물량 빼가지고 이 개인들이 12월 달에 무조건 판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12월 달에 일단 물량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저가 매수하고자 하는 3억 과세보다는 강도가 약할 수는 있지만 일단 기관들은 12월에 개인 물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12월 달 가면은 문제가 해소되는 수급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수급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오히려 좋은 주식들 코스닥 걱정할 게 아니라 코스닥 그 기관 수급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좋은 주식들 밑에서 사서 모으면 되는 거고 매수한 분들은 바이 홀드 해도 돼요. 근데 막 신용 약간 거슬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11월 말 12월 초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탁 흔들까? 뭐 그거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일단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수 자체에 대한 수급도 보시면 구조도 보시면은요 조정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요거 지금 넘어가 있잖아요. 그림 보세요. 자, 기간 조정은 여기서부터고요. 기간 조정은 여기서부터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가격 조정은 이렇게 고저점이 낮아지는 가격 조정은 여기서 마무리됐죠.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위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요거 좁은 박스 치고 있잖아요. 요렇게 있다가 요거 넘어가면은 코스피도 어차피 위쪽으로 가는 구조예요. 코스닥도. 여기서 만약에 이 아래로 다시 들어온다. 이 아래가 어디냐면 여기가 자 여기 그러니까 810포인트 이하로 들어오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조정 추세를 넘어갔다가 조정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를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생겨요. 매물들이. 그래서 810포인트가 버텨지면은 일단 바로도 올라갈 수 있는데 810 이하로 만약 떨어지면은 이거 수급이 일단은 안 좋으니까 당분간은 뭐 한 12월 초순 정도까지 조금 더 코스닥은 좀 수급적인 부담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여기는 적극 매수예요. 적극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적극 매수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지수는 뭐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들 위주로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이게 지금 코스피 200 코스피 종합이에요. 코스피 종합이고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똑같죠? 자, 코스피 중형주입니다. 요거 대형주보다 조금 위치가 낮죠. 그리고 자,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못 넘어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이에요. 다시 여기 코스닥,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종합 어때요? 밑에서부터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지금 시장 지수 메이킹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 중소형주, 코스닥을 포함해 중소형주가 원래 코스피 중소형주가 코스닥이랑 거의 동조하거든요. 요쪽은 지금 수급에 좀 갇혀 있다. 자, 수급 잠깐 말 나온 김에 보시죠. 자, 오늘도 보세요. 1,500억. 기관들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외국인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관 매도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같이 보고 있습니다. 기관 매도다. 지금 이 외국인이랑 이 기관이랑 이 같은 바구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최근의 움직임이 같이 기관 매도, 외국인도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계 기관 매도 이렇게 보고 있고, 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에서도 기관들이 지금 수급은 약간 매도 우위로 계속 가고 있죠. 일별로 한번 보시죠. 코스피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워낙 강하게 받아주니까. 지금 환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1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강세 기조고 외국인들이 일단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죠. 한국의 그 원화 수합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약간 뭐랄까 안전자산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코로나가 좀 더 분명한 이제 종식 상황이 되면 원화도 약간 환율도 약간 반등할 거라고 보는데, 외국인이 하루에 코스피 지수 종합이에요. 1조 8천억, 3천억, 1,600억, 뭐 8천억, 5천억, 5천억, 4천억, 3천억 이렇게 사고 있어요. 외국인 매수 보세요, 여러분. 뭐 그냥 게임 끝난 거죠. 이 상황 이것만 봐도 그냥 이 시장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전망 다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3천억, 5천억씩 계속 사고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장이 그냥 가고 있다. 근데 코스닥으로 바꾸면 얘기가 달라요. 자, 코스닥으로 지금 바꿔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요 830선, 그러니까 11월 중순 11월 한 5일, 6일 정도부터 보시면 기관들이 다시 또 팔죠. 이게 이제 대주주 3억 과세가 유예되고 나서 잠깐 기관이 들어왔다가 이제 작전을 다시 바꾼 것 같아요. 어차피 10억이다. 3억은 유예됐지만 10억 대주주 과세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평년 때 하던 것처럼 11월에 원래 여러분 기관 매물이 많아요. 오히려 12월보다는. 왜냐하면 12월에는 개인 매물이 많고, 이 개인 매물을 오히려 기관들이 12월 달엔 받아갑니다. 역으로. 12월에 개인 매물이 많아요. 11월 달에 오히려 그 개인 매물이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11월에 기관들이 많이 팔아왔어요. 옛날부터. 그 물량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여러분 하루에 기관들이 1,000억 팔아버리면 주식 못 올라갑니다. 근데 어제처럼 막 코스피가 너무 난리도 아니고 아침부터 코스닥도 막 기관들이 외국인이 사니까 어제 같은 날은 한 번씩 기관들이 사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번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하다, 혹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파는 것 같다, 그럼 기관들이 그냥 물량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힘을 못 쓰죠 지금, 코스닥 특히나. 그러니까 요 움직임은 제가 볼 때는 12월 계절, 항상 예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건 확률이에요.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2월 초 정도까지 이런 양상이 나오다가 12월 초순부터는 오히려 개인들이 연말 앞두고 물량을 좀 출회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역으로 개인이 물량을 출회하면은 그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가는 양상들이 있어 왔는데, 올해는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새롭게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의 기관 플레이로 봐서는 기관들이 코스닥을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바이오 쪽에 대한 포지셔닝 약화는 분명히 있어요. 바이오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백신 얘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프리미엄이 꺼질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렸어요. 바이오 쪽에 코스닥 포지션이 워낙 강해서 바이오 쪽의 기관들이 포지션을 좀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전체 매도로는 잡혀도 오히려 IT나 기타 여타 비바이오 성장 섹터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좀 체크하자고요. 일단은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서 코스피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약하고 코스닥 약한 상황은 당분간은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변 환경 자금들은 뭐 오히려 다시 공인 예탁금이 56조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연말 앞두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조금 더 오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도 좋게 이제 가고 있으니까. 신용잔고는 여전히 높아요. 코스닥 8조 6천억이고 전체로 보면 17조 원대라서 이거 연말에 계속 가져갈까를 여전히 저는 살짝 갸우뚱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신용으로 겁줄 생각은 없으니까 일단 장이 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보시고 요 수급이 좀 코스닥은 무겁다 이런 정도. 그래서 수급이 무거울 때는 더더욱 좋은 주식으로 가셔야 돼요. 왜? 주식에서 매물이 나와가지고 걱정인 거지 내용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이 뭐가 내용이 안 좋다, 뭐 업종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수급이 안 좋은 거니까. 그럼 그 돈의 힘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걸 결국은 나중에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는 내용이 좋은 주식들은 다 다시 원위치 한단 말이에요. 다시 올라간단 말입니다. 장이 지금 장기적으로 상승장이니까. 근데 그런 종목에 대한 오히려 다 같이 수급이 안 좋으니까 오히려 좋은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밸런스를 잡으세요. 코스닥은.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제가 이건 이제 주요 종목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뭐 제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구조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잠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월봉상 이건 완벽한 추세 돌파입니다. 자, 여기잖아요. 58,000원에서 62,000원이 삼성전자의 2020년도 윗꼬리 매물입니다. 월봉상 보시면 꼬리 계속 달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 꼬리 달렸죠. 여기를 빵 돌파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강력한 지지 라인은 이제 62,000원이에요. 62,000원. 자, 근데 62,000원대가 지지선인데 일봉으로 보면은 요 라인이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쉬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조금 쉬는 거예요. 조금 쉬면서 뭐 요런 정도 라인 정도까지 좀 쉰다든지 이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만큼 가느냐인데 뭐 삼성전자가 그렇게까지 가면 3,000포인트 금방 가겠죠. 혹은 다른 주식들이 지옥이 돼야 돼요.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 가는 장이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가는 장은 아닌 것 같고 2차 전지도 있고 뭐 여타 산업 섹터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한 67,000원대를 제가 봤는데 오늘 딱 찍었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62,000원대를 지지하면서 좀 쉬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갈 수 있어요. 추세가 만들어졌고 다시 대장 황제주로 등극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니 그러니 IT도 전반적으로 오늘 약간 경계 매물 나왔잖아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부딪혔으니까 요거 좀 쉴 때 수급 안 좋은 중소형 소부장들은 삼성전자보다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는 거죠. 수급 소화되면은 삼성전자가 살아있으면 수급 풀리면 또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 다 스토리 잡아가지고 보세요. 뭐 이건 삼성전기, 하이닉스 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삼성전자가 괜찮으면 IT 전반 분위기 괜찮아요. 근데 수급 때문에 안 좋다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고 굳이 던질 필요 없다. 그리고 경기주 컨택트주들이 지금 조금 이제 한 바퀴 쫙 돌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IT 쪽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지나갈게요. 대표주들만 보고. 자, KB금융주 지금 환율 효과와 함께 많이 올라왔죠. 제가 이전부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뭐 6월달, 7월달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컨택트나 경기주를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이 시간에 늘 업종 섹터 얘기할 때 제일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주, 대형주는 버텨라. 반드시 올라온다. 단 길게 내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면 20-30% 올라올 공간이 충분히 있다. 그죠? 계속 말씀드렸죠. 왜? 내년에 경기 반드시 기저효과로 좋아지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는 최소한 무조건 복구한다. 자, 금융주 그 복구했어요. 그죠? 그 얘기했을 때가 KB금융이 3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50%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자, 코로나 이전에 금융주가 좋았냐?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는 걸려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는 걸릴 것이고 여기가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 매물 걸리고 채널 걸리고 이러면 이런 애들 여기서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사면 또 여기 당분 고생해요. 그러니까 경기주들이 이런 정도의 어떤 순환매 저항권에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온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이 제품 마진이 워낙이나 지금 화학 제품들이 비닐 많이 쓰고 뭐 장갑 쓰고 혹은 소독제 쓰고 이러다 보니까 화학주 산업 화학 업종 스프레드가 다 좋아졌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작년 평균 가격이 27만 원인데 27만 원 왔잖아요. 그죠? 왔잖아요, 여기를. 그리고 얘네들도 이렇게 채널을 끄면은
여기 걸린다고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여기 매물 작년 평균 매물 여기 걸린다고요. 나중에 더 갈지언정 이 쉬어야 됩니다. 예. 포스코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스코 여기 작년 평균 가격이 23만 원, 24만 원에 제가 포스코도 계속 말씀드린 23, 4만 원 올 수 있다. 예. 안 움직인다고 6, 7월 달에 괜히 성장주로 성향이 대형주 갖고 가치주 기다리는 분들이 갑자기 성장주 가면 매매 엉망진창 되니까 차라리 기다리셔라. 예. 만약에 성장주 가는 게 힘들면 차라리 그냥 보지 말고 기다리셔라. 내년 가면 올라온다. 그게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저항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물 걸리고 채널 걸려요. 이렇게 요 채널 딱 걸리죠. 조금 남았. 포스코 조금 남았네요. 한 10,000원 남았네. 여기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순환매가 쭉 나온 거예요. 자, 보셨죠? 금융, 철강, 화학, 조선주 제가 지난주에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랬죠. 예, 더 마스터 시간에서도 그래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올라올 공간이 있어요. 조선주 아직 더 올라왔어요. 조선주 좀 공간 더 있습니다. 예, 조선주 아직 올라올 공간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마트 같은 것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한 바퀴 쫙 돌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IT가 어제 정점을 빡 찍어준 건데, IT는 뭐예요? 성장도 되고 경기도 돼요. 왜? 환경이 5G, 자동차 전장화, 그리고 미세화, 이런 시대 요구가 4차 산업에서 IT 제품군이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IT는 경기 민감도 되고 성장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점을 딱 찍어줬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 성장주랑 언택트주들이 그동안 좀 쉬고 있잖아요. 자, LG화학 쉬고 있죠. LG화학 쉬고 있고, SDI 쉬었다가 한 방 먼저 올라와서 약간 쉬고 있어요. 테슬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슬라도 쉬고 있어요. 그죠? 자, 얘네들은 보세요. 얘네들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아까 포스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예? 포스코 제가 여기라 그랬죠. 여기 다 왔다. 근데 얘네들은 어디입니까? 이거 다 온지는 이미 5월 달이고 이만큼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성장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성장주 좀 쉬고 있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 공간에서 컨택트주, 경기주들이 이제 코로나 이제 망령에서 좀 벗어나면서 순환매가 한 바퀴 쑥 돌아왔고 작년 평균 가격들이 왔어요. 그럼 다시 종목이 뭐가 좋냐? 이제 싼 건 없어요. 싼 거 다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제 뭐가 좋냐를 놓고 다시 고민하는 거예요. 뭐가 싸냐가 이제 아니에요. 뭐가 좋냐? 뭐 여전히 2차전지 좋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 좋고, 인터넷도 지금 언택트로 많이 밀려 있는데 인터넷 환경 나쁘지 않아요. 뭐 물론 미국에서 이제 규제 강화에 대한 경계감이 있지만 그거 약간 1.5군으로 밀렸다 치면은 뭐 2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IT 소부장을 큰 틀로 놓고 5G 같은 것도 아직 저가 매수하면 먹을 게 있어요. 이런 성장주 여전히 살아있다. 경기주 순환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턱 밑까지 이제 차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경기주가 가려면 지금보다 경기가 좀 더 자신감이 더 강하게 붙어야 돼요. 코로나 국면이 이제 마무리됐다가 아니라. 근데 중국 성장률 5% 제시했습니다. 이러면 저는 경기주는 이제 더 막 비싸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비메모리가 메모리에 비해서 약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이제 수급 풀리면은 괜찮아질 거니까, IT 쪽도 삼성이 메모리만 가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도 가는 거니까, 뭐 후공정 관련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수급 안 좋을 때 좋은 종목들 다 알잖아요. 뭐가 좋은지. 저점 매수 해놓으시면 연말 내년에 괜찮으니까 그것도 뭐 괜찮고, 5G도 막 뭐 실적 안 좋아가지고 걱정하시는데 내년에 또 올림픽 있고 하니까 저가에 사놓으면 또 한 번씩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 성장주들 위주로 오히려 다시 또 초점을 더 강하게 맞추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IT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줬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든든해졌습니다. 수급에 대한 헷갈리는 분위기에 너무 현혹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 정리하면 코스닥은 좀 보릿고개다. 코스피는 완전 상승 구조 들어왔고 조정시 매수 잊지 마시고, IT주가 강한 거는 성장과 경기가 같이 연동이 돼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T만 가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기주들은 이제 코로나 눈치를 좀 볼 거예요. 완전히 종식돼가지고 성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